안녕하세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임혜수의 꿈꾸는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아기 성장 보고서입니다. EBS 제작팀에서 10년 전에 제작한 책인데요. 이 책은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에 대한 24개월 미만의 아이에 대한 기질, 애착 관련된 부분들이 이 책에 가득 나와 있고요. 또 책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도 5부작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중에서 기질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 다 틀리죠. 같은 형제가 우리가 두세 명이 있어도 어떤 아이들은 정말 엄마 말을 잘 듣고 정말 순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싫어, 안 해,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적응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둘째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정말 순한데 둘째 아이는요, 제가 정말 못 이겨요, 못 이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책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질은요, 엄마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완벽하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질은 선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사람이죠. 아이들은 모두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법이 없이 늘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요, 아이들의 행동은요, 성격에서 성격은 기질에서요. 기질은요, 오랜 진화를 통해서 유전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을 해 하는 것들이요, 기질과 유전자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마다 다른 기질과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키울지, 그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기도 하죠. 아이도 엄마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 육아법, 바로 기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기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질은요, 성격의 기초가 되는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회적 성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질인데요. 어렸을 때 예민하고 까다로웠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요, 다소 그 기질이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기질의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질은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질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직장 생활할 때는 약간 숨길 수는 있지만요, 그 기질 자체가 완전히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질에서 보면은요, 기질에 9가지 특성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규칙성, 민감성, 똑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질의 9가지 특성 영역 때문이기도 한데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에게도요, 되게 스스럼 없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갈 때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적응을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잘 하는 편이고요. 또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가 피부 트러블까지 다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요. 달래면 쉽게 울음을 뚝 그치고요. 또 잘 웃고 잘 놀고요. 규칙적으로 발도 잘 먹기 때문에 배변도 잘하고 잠도 푹 잘 잡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나중에 유치원, 학교에 가서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요구도 들어줄 줄 알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와도요, 관계가 원만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바로 순한 기질의 아이입니다. 네, 제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을 설명했고요. 반면에요, 순한 기질의 아이가 있다면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짜증을 잘 내고요, 새로운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요,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요, 새로운 것에 적응을 막상 하면 행복해하고 잘하기도 하는데요, 적응하는 과정이 이 아이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요, 아이가 정말 자지러지게 운다든지 막 대굴대굴 구른다든지, 또 한 번 울면요, 웬만해서는 울음을 잘 이렇게 달래주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치지 않거든요. 네, 게다가요, 생활 리듬도 굉장히 불규칙해 가지고요, 잘 안 먹는다든지, 잠도 불규칙적으로 잔다든지, 배변도 불규칙적으로 한다든지, 매사에 뭐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 얼핏 잘못 보면요, 저 아이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람도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른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요구를 귀 기울이는 대신요, 자기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친구나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약간 친구들 사교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산만하고 민감하고 변덕스럽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 엄마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 키울 때 정말 힘들었다.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뭐 한 번 울면 정말 떼쓸 때는 그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다. 언니 2명 키우는 걸 네가 혼자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어렸을 때 제 기질이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까다로운 기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키울 때 엄마가 늘 힘들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요, 약간 불편해 한다든지, 사람들도 쉽게 금방 사귀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민한 부분도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은 어른이 돼서 감추지만요, 어렸을 때는 그걸 감추는 걸 잘 못하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울고 떼쓰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더딘 기질의 아이가 있습니다. 더딘 기질의 아이는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처럼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는 못하지만요,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 쉽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요, 대신요, 어떤 점이 까다로운 아이하고 틀리냐면요, 까다로운 아이는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엄마들이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아이가 너무 부산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의 중간이라고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생활 리듬도 까다로운 기질보다는요, 조금 더 규칙적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에 부정적인 거나 무관심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순한 기질의 아이들처럼 잘 적응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더딘 기질의 아이는요, 처음에 적응 기간이 좀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길지만 나중에 적응하고 나면요, 이 아이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더딘 기질의 아이입니다. 네, 제가 첫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다 기질을 타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 기질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 기질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전자를 통해서 아마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질이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고요, 아이들은요, 다 자기만의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를 바라볼 때요,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는 순한 기질의 아이여서 내가 잘 양육하기 정말 쉬웠다며, 둘째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여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며, 이 아이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을요, 야단치거나 통제하려고만 계속 한다면요, 지금은 엄마가 힘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는요, 그때는 엄마가 힘으로 뭐 야단치거나 매들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에 맞게 잘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요, 뒷부분에서도 실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험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된 아이한테요, 밝은색 모비를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모비를 4개월 됐으니까 이제 100일 조금 지났네요. 아이에게 이렇게 모비를 딱 보여줬더니 어떤 아이는요,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몸을 막 움직이면서 신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아이는요, 딱 그 모비를 다 보여주니까요, 당황하면서 막 칭얼대면서 짜증을 내고요, 막 팔다리를 버둥거리면서 모빌 자체가 있는 게 되게 불편해 보이는 아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기질이 타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질은 타고난 부분이고 부모가 유전자가 어떤 기질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네, 이 기질에 맞게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은요, E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도 5부작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요, 현장의 교사나 아이를 내가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면 아이를 조금 더 내가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훌쩍 컸지만 아이들을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기질도 이해하시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요, 애착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다른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또 내가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